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제가 앞서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는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이 개인 투자가가 좀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형태의 그런 상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PEF 그러니까 사모 투자 펀드 같은 경우는 좀 단위가 큰 규모로 이루어지는 네. 그래서 기관 위주의 그런 투자 형태를 우리가 PEF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규모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개인들이 참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네, 앞서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모펀드라는 단어를 들어온 지는 꽤 된 것 같은데 이 사모펀드가 이렇게 좀 뭐랄까요? 투자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사모펀드라는 개념이 이제 좀 보편적으로 된 거는 사실 몇 년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요. 이 어떤 뭐 역사적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어떤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살펴주시면 어떨까요? 네, 뭐 국내 시장에 사모펀드가 언제 도입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. 이제 우리나라에 사모펀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게 1999년부터 도입이 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이때 이 채권형 사모펀드가 처음으로 이제 허용이 돼서 출시가 됐고요. 그다음에 이제 곧이어서 2000년부터는 이 주식에 투자하는 사모펀드가 또 허용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때부터 채권형 상품이 우리나라에 국내에 도입이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만 사실 초반에는 본격적으로 좀 도입이 안 됐었죠. 그러다가 네. 이제 굉장히 좀 그때는 제한적이었고요.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게 우리나라에 이제 PB센터라는 개념이 좀 도입되는 은행이라든가 또는 증권사에서 이 프라이빗 뱅킹이라는 그런 이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한 해가 이제 2000년대 초반, 2002, 3년 정도부터 도입이 됐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사모펀드 시장이 좀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때 이 거액자산가라든가 또는 PB 고객을 위주로 한 그런 사모펀드가 2003, 4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특히 이 프라이빗 뱅킹 센터, 은행이라든가 증권사의 이런 프라이빗 뱅킹 센터를 통해서 이 사모펀드가 조성이 많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반면에 최근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도 물론 이제 일반 은행 영업점이나 또는 일반 증권사 지점에서 이 사모펀드를 만나보기에는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일단 PB센터라든가 또는 이런 쪽에서 이 거래하는 단위, 그러니까 최초 가입하는 금액 자체가 많이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요. 일반적으로 뭐 어느 정도 규모의 자산을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일반 투자자분들도 충분하게 가입할 수 있는 시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대략 어느 정도의 규모라는 게 어느 정도의 규모일까요? 과거에는 최소한 몇억 단위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는 네. 사모펀드 투자할 수 있는 규모 자체가 뭐 1,000만 원대 단위까지 낮아진 네, 상태입니다. 많이 낮아졌군요. 예, 그래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한 상품들도 충분히 시장에 나와 있으니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많이 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렇다고 하면 그만큼 이제 투자 대상도 더 다양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서 이제 투자 대상이 다양화됐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로 그렇다면은 정말로 그런 PB센터를 찾으시는 분들이 직접 투자하시는 대상은 뭐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? 네, 뭐 과거에는 주식이나 채권 여기에 한정돼 있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그런 사모펀드 이 형태였다라고 말씀을 네. 드리면 최근에는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. 뭐 선박이라든가 또는 영화라든가 또는 뭐 태양광 에너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뭐 최근에 드라마, 뮤지컬 또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예술 관련된 그런 작품들 이런 데도 투자하는 사모펀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. 이런 데 네. 따라서 이제 투자를 굉장히 매우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바로 사모펀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최근 뭐 예를 들어서 한 시중은행 최근 국내 시중은행의 PB센터에서 미국 장단기 국채의 금리 차이 우리가 스프레드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를 내놨는데요. 뭐 안정적으로 9%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컨셉이 작용을 해서인지 일주일도 안 돼서요. 목표 금액인 몇백억을 다 채웠다는 그런 이 보도가 나기도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최근에 이 공모펀드에서 환매가 좀 일어나고 있는 반면에 사모펀드에는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이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죠. 네. 상품이 그만큼 다양화되면서 상품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바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, 드는군요. 우리나라 시장보다 훨씬 더 이제 해외에서는 사모펀드가 많이 발전을 했는데요. 이 사모펀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헤지펀드라는 용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근데 네. 헤지펀드도 일종의 사모펀드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헤지펀드와 사모펀드가 해외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요. 또 금융 산업이 발전을 할수록 이런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형태가 좀 많이 이 발전을 하는 형태가 되겠죠.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이제 사모펀드의 일종이 이제 헤지펀드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헤지펀드다라고 하면은 좀 굉장히 리스크한 그런 상품, 리스키한 네. 상품이다라고 이제 그렇죠? 이식을 하고 네. 계신데 이 사모펀드는
상품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헤지펀드와는 좀 다른 구조로 안정적인 그런 구조로도 설계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자, 그렇다면 여기서 이 사모펀드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였는지 또 궁금한데,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활성화가 되고 거의 자산가분들이 좀 리스키한 재산에 많이 관심을 갖게 됐다는 점이 뭐 가장 클 것 같긴 한데, 활성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?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.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가장 이제 사모펀드의 공모펀드 대비해서 가장 큰 장점,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얘기죠. 네.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공모형 펀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불특정 다수,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상품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모두의 어떤 니즈를 충족시키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. 이제 반면에 이제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라기보다는 특정한 사람들을 이제 모집을 해서 또 동일한 어떤 투자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투자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그 투자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. 또 이 경우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의향을 통해서 의향이 어떤 쪽에 모아지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캐치를 해서 원하는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운용의 어떤 묘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춤형 서비스가 이 사모형 펀드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네. 두 번째는 공모펀드는 이제 수십 개 종목에 분산해서 투자하는 분산 투자 효과, 굉장히 그런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 사모펀드는 좀 투자 대상이라든가 또는 투자 종목 이런 것들이 이 소규모의 소수의 어떤 종목 또는 자산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. 따라서 분산 투자 효과는 다소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시장의 상승기에 집중 투자 효과를 얻을 수 통해서 수익을 좀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. 반면에 이제 좀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요. 그러니까 분산 투자 효과가 공모펀드 대비해서는 다소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 위험에 좀 더 많이 노출될 수 있고요. 또 어떤 시장의 리스크에 좀 취약한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근데 반면에 이제 이 사모펀드는 적은 단위로 운용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매니저가 운용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운용이 좀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. 네. 또 하나 차이점은 공모펀드 같은 경우는 이 투자자들에게 이 가입할 때 이 받는 보수가 정해져 있죠. 반면에 이제 사모펀드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 이 펀드를 만들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펀드의 운용 어떤 그런 수익에 따라서 향후의 수익을 보수를 투자와 그다음에 운용회사 간의 어떤 계약에 의해서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좀 거죠.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있군요. 그렇죠. 그래서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보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따라서 예를 들어서 투자자가 기분이 좋으면 운용사에 보너스를 더 줄 수도 있는 와, 부분이고요. 네.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운용 수익에 따라서 보수가 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, 이런 부분들도 공모펀드와의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.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근데 언뜻 그런 생각도 드는군요. 투자자분들의 어떤 의도라든가 좀 성향을 반영할 수 있다고 하면은 운용하시는 분이 조금 이렇게 그 중심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얼핏 들긴 하는데. 그렇죠. 이제 그런 어떤 우려도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에는요 사모펀드에 가입했던 이 주로 자금들이 기관 자금들이 많았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네. 하나의 기관이나 또는 한두 개의 기관이 하나의 사모펀드를 가지고 기관 대 기관으로 운용사와 기관끼리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 기관이 이제 단독 수익자 하나의 기관이 가입을 했던 그런 펀드다 보니까 그 하나의 기관에 의해서 이 펀드 운용이 좀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았죠. 네.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이 좀 있었는데 이 최근에는 이 사모펀드 형태가 이 기관이 가입하는 형태도 물론 있습니다만 개인들이 투자하는 형태의 사모펀드가 많고요. 이런 상황에서는 한 명이 가입하는 게 아니라 역시 이제 여러 명이 좀 가입을 소수이긴 합니다만 여러 명이 가입을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개개인의 니즈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처음에 상품이 만들어지겠지만 그 이후에는요 어떤 개개인의 니즈를 반영해서 운용이 방향이 바뀐다든가 이러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운용 매니저가 개개인의 니즈를 반영해서 중간에 운용의 어떤 틀을 바꾼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덜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생각만큼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맞습니다. 듭니다. 네. 그렇지만 이제 앞서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대신에 이제 리스크가 조금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들어가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사모펀드를 투자하는데 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PB센터를 직접 찾지 못하시는 분들도 아직까지 찾지 않으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분들께 저희 시청자분들께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
네,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? 네, 뭐 일단은 먼저 말씀드렸듯이 사모펀드가 최근에 좀 확대가 되는 추세가 있고요. 그리고 이 가입 규모도 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자분들도 앞으로는 사모펀드를 만나기가 점점 쉬워지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네, 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자금을 가지고 사모펀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요.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다양한 장점, 뭐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. 또 이 집중적인 투자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굉장히 소수의 특정한 자산에 투자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산 투자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고요. 또 시장의 어떤 리스크가 좀 시장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좀 위험성이 있다는 부분도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펀드의 어떤 특징이 일정 기간 동안 환매가 제한되는 그런 형태의 펀드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 중도 환매가 어렵다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펀드를 판매해서 돈으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고요. 따라서 이 사모펀드를 가입하실 때는 이러한 부분들, 중도 환매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또 일정 기간 동안 자금이 묶이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뭐 아직까지는 이 사모펀드가 PB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어느 PB 또 어느 어떤 PB 전문가 또는 어떤 PB 센터